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 전승지입니다. 이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일단 약달러 일변도의 전망을 좀 확산시키더니 밤사이 백신에 대한 기대가 달러화의 흐름을 다소 좀 바꿔놨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요. 오늘 환율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자 환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율은 많이 빠졌습니다. 6.5원 하락한 1113.9원에 하락을 했는데요. 하락 우호적인 환경이 다 조성이 됐습니다. 위안화도 6.6을 뚫고 내려가서 6.5 위안대에서 등락을 했고요. 장중에도 계속 환율이 빠졌고요. 또 어제 주가도 많이 올랐고, 또 외국인 흐름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어제 3,200억 원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1,500억 원 가량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런 외국인의 주식 매수, 역외 매도, 위안화 강세, 또 어제 현대중공업의 선박소주 뉴스도 한 2천억 달러 억 원짜리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어우러지면서 하락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또 이제 그 자금 시장, 그러니까 FX 수합 시장이라고 하는 달러 자금 시장에서 좀 어려우신 얘기일 수도 있는데 1년 이상 모든 구간이 FX 수합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말은 이제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현물화 시장뿐만 아니라 달러 자금 시장에서도 달러 여건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러니까 달러가 어떻게 보면 남아 도는 그런 이제 환경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환율에 또 직접적이진 않겠지만은 하락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을 보시겠습니다. 어제 사실 장중에 바이든 후보 당선 그 뉴스가 재료가 계속 반영되면서 원화도 추가적으로 하락, 호주 달러 강세, 위안화 강세, 전방위적인 약달러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백신 개발, 그러니까 화이자가 거의 90% 정도 효과가 있는 백신 효과가 있다. 그리고 파우치 소장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언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텍트, 그러니까 다우 지수를 비롯해서 텍트 주식들이 다 올랐고요.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1.5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언텍트는 빠지고 텍트는 오르고, 또 금값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가운데 금값은 하락을 했고, 달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등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불확실성 요인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을 하면서 대선 불복 전국 속에서 뭔가 또 인사권을 휘두른다던가 뭔가 불확실성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달러를 지지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나온 미국의 10월 고용 추세 지수는 6달 연속 상승세를 연출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고요. 어제 보시면 달러 지수는 0.7% 상승을 했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엔화입니다. 엔화가 거의 104만대까지 진입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약달러 때문에 이제 100엔을 테스트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다가 어제 백신 개발 기대가 전반적인 위험 선호, 또 뭔가 확실한 부분들, 금값 하락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 2% 정도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위안화를 비롯해서 이제 위안화 블록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반면에 전통적인 신흥 통화들, 브라질 헤아를 빼고는 다 강세를 나타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가 흐름 보시면 어제 빠진 주식 없이 다 올랐고요.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는 백신 개발 기대 탓인지 6%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이 바이든 후보의 당선, 그리고 블루웨이브가 아닌 이 여건이 일단은 외환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라는 좀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백신 개발이 또 달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바이든 후보 당선이 아니더라도 이 코로나가 만든 이 역대급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 그리고 그 기축통화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이 수준, 이 상황은 약달러 우호적입니다. 왼쪽 차트 보시면 이제 기대의 물가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정부와 연준이 돈을 풀고 백신, 그러면서 경기가 개선되고 이런 부분들이 기대 물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양상이었습니다. 기대 물가가 계속 올라왔었고요. 근데 다만 일단은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기대 물가는 추가적으로 일단 상승하고 있지는 않은 양상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대 물가 상승이 위험 선호, 약달러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을 했고, 일단 기대 물가는 상당 기간 정부가 돈을 풀고 연준이 완화 정책을 할 것이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실질금리 또한 그 미국 배기 유로존의 실질금리 보시면 연준이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한 19년 말부터 이 미국 배기 유로존의 실질금리는 축소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연준이 대폭 금리 인하를 하면서 미국의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수준에 돌입을 했고, 미국과 유로존의 스프레드도 줄어들면서 약달러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에 대해서 왜 약달러라고 하느냐? 가장 큰 것은 지금의 시점에서는 대외 교역 및 무역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사실은 금융시장에 좀 어떻게 보면 증시에는 좋긴 했지만 좀 안 좋았던 측면이 예측 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외 정책이나 무역 정책 모두 일단은 뭔가 긴장감을 조성하고, 그 긴장감도 사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경로로 일단은 대응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그러면서 미중 평균 관세가 계속 올라갔고, 이게 위안화 환율의 상승으로 대응이 됐습니다. 특히 저는 교역량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교역이 일단은 일단 그 18, 19년 동안 거의 그 증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량 증가율뿐만 아니라 가격 증가율도 오히려 마이너스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물론 이제 글로벌 산업 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한다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도 있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가능하지 않은 대외 정책, 무역 정책이 그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 결정을 미루고, 그러면서 교역도 축소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바이든 후보는 사실 실상을 좀 나중에 확실히 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다자주의, 동맹과의 그런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외 정책이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는데 긍정적으로, 또 중국에 대한 그 무차별적인 대중 관세 부과도 일단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뭔가 정책들이 다 예측 가능할 거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내년도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교역량이 급감을 했는데, 내년도는 기저효과 때문에 회복될 수 없는 밖에 없는 환경인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이 글로벌 교역의 회복을 더 가속화시키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의 개선이 나오는 그런 시점에는 달러가 그렇게 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달러의 약세 압력, 특히 신흥통화의 약세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블루웨이브가 아닐 가능성, 사실 1월 조지아주 특별 선거를 해봐야 되긴 알겠지만은, 어쨌든 블루웨이브가 아니라는 것도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 차트가 이제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제 증세를 하면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아무래도 증시가 빠지면 위험 깊이 때문에 달러가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일단은 제쳐줄 수 있다는 환경, 그리고 사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왼쪽 차트는 이제 재정 수지입니다. 민주당은 보통 좀 경기가 뜨겁기도 했고 세금이 많이 거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재정을 건전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했고, 공화당 시기에는 보통은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결국은 바이든 후보가 증세를 하고 재정을 건전화시키면서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낮추고 달러를 무한정 약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그 블루웨이브가 아닌 분열된 의회는 일단 이런 정책들을 빨리 못하게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더 약세 우호적이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럼 백신이 주는 달러에 대한 영향은 어떠하느냐? 백신이 개발된다면 미국이 블루웨이브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일단은 백신이 빨리 나올수록 미국의 경기 훼손 정도를 줄이고요. 그러면서 중앙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안 풀어도 되고, 연준이 더 완화적인 정책을 안 취해도 되고, 그런 와중에 미국의 경기 개선 사이클이 빨리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금리 인상도 23년까지 우리가 안 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백신이 빨리 보급이 되고 경기가 빨리 개선이 되면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장은 아주 먼 훗날의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럴 가능성,
들을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 차트는 미국의 달러 지수 차트입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달러 지수가 부침을 보이다가 11년도 이후에 이제 미국은 금융위기를 걷어냈다라고 확신이 되기 시작하면서 달러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해지는 시점, 지금도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우리가 이겨냈고 미국의 경기가 성장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부각이 된다면 달러 지수의 지지력을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물론 오른쪽 차트 보시다시피 만약에 유럽이 더 빨리 이겨내고 유럽이 더 빨리 성장을 만들어낸다면 달러 지수가 이제 많이 큰 폭 반등하긴 어렵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백신은 선진국 중심으로 더 빨리 보급이 될 거고, 또 자금력이 있는 미국이 사실 제일 빨리 보급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일단은 달러가 무한정 하락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런 재료로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올해 그 방역에 성공한 국가의 통화들, 위안화, 중국의 위안화, 원화, 그다음에 대만 달러, 요 통화들이 어쨌든 방역 성공 요 테마로 강세를 보였는데, 백신이 생각보다 빨리 보급이 되면 이제 그 재료들이 희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안화나 원화에 대한 긍정적인 백신이 빨리 보급되는 이 시나리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상대적인 그런 강세를 제약하는, 물론 이제 백신이 빨리 보급되면은 신흥 통화, 교역을 많이 하는 통화는 긍정적인데 상대적으로 더 좋다, 이런 포인트는 상당히 희석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DF 환율은 19원 정도까지 올라섰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강달러 흐름이 일단은 지지력을 제공할 건데, 어쨌든 이제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 여부가 관건입니다. 백신 개발 기대가 생기면 결국 신흥국 주식시장으로도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화에도 무한적인 환율이 많이 급등하기는 좀 어려운 여건을 조성하고 있고요. 이게 월간 차트인데 일단은 1106원 정도의 200개월 이평선이 위치해 있고요. 일단은 14년 저점과 이후 고점의 61.8% 조정 레벨이 1118.8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은 요선 위로 한번 안착해보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오늘 20원 중심의 등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단은 지금 대선 논란에 따른 불확실성을 시장이 거의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피치도 일단은 이에 따른 등급 하락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현실화되면 달러 지수에는 하락 압력이 될 수 있는데, 또 전반적으로 증시에는 불확실성 요인이기 때문에 달러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원화나 신흥통화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시나리오가 일단은 재현될 가능성은 일단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금리 인상이 아직은 먼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 백신의 빠른 보급은 우리가 지금 철석같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앞으로 상당 기간 오랫동안 안 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어쨌든 백신이 빨리 보급되고 경기 훼손 정도가 적고 미국 경기가 빨리 뜨거워지면 또 시장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그 달러 강세, 그러니까 백신의 개발이 오히려 백신 개발, 위험 선호 강화, 달러 약세로 반응한 게 아니라 백신 개발, 그다음에 미국 경기 빨리 개선될 수 있겠네, 또 미국 어제 금리도 많이 올랐거든요. 금리 인상 무한정 늘어질 수 없겠네, 달러 강세, 달러 환율 상승, 특히 또 이제 백신 개발, 그러면 방역 성공했던 통화들의 강세, 상대적인 강세 제한, 원화 별로 안 강함, 이런 이제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내년까지 보면 1100원 안 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연말까지 보면은 너무나 저는 이제 급하게 내려왔고, 사실 호재는 시장이 많이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백신 개발이 무한정 약달러 재료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제 연말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재확산되면서 경기 개선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 이런 점들 보면은
저는 일단 연말까지는 조금 지지력 좀 확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은 사실은 금과 달러는 이제 역외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금 원자재 전문가는 아니지만 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동성, 인플레에 대한 기대를 먹고 살고요. 두 번째로는 불확실성, 뭔가 모를 불안감, 그다음에 약달러 요 정도로 움직이는데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가 금이 상승하기 제일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돈은 막 정부랑 연준이 푸는데 뭔가 불확실해요. 막 밖에 나가 놀 수도 없고 공장도 안 돌아가고 뭔가 모를 불확실성이 금을 끌어올렸다면은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백신만 개발되면 돈이 풀려도 물론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뭐 금값을 지지할 수는 있겠지만은 뭔가 모를 불확실성이 상당히 완화된다라는 그런 점은 금값이 막 무조건 랠리한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연준이 뭐 제로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더라도 금값이 일단은 막 랠리를 펼치기는 어려운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넓게는 내년도 전망을 한다면 100엔, 110엔 이렇게 좀 무책임하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07, 108 요 부근에 일단 저항선들이 많이 위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달러가 내려도 어쨌든 미국의 성장이 나올 거라는 기대, 백신에 보고 미국의 성장이 나올 거라는 기대, 무한정 달러가 약해지기 어렵고 미국 금리도 10년 금리도 사실 지금 더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어제도 0.9% 올라가고 내년도 보면 1.5%까지도 10년 금리 전망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뭐 시장에 지금 만연해 있는 뭐 약달러 일변도를 좀 제한해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올라도 제가 많은 고객분들이나 뭐 기관 투자가들 뭐 개인 기업들 만나 보더라도 달러를 못 파셔가지고 또는 미리 그러니까 못 파셔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오를 때마다 또 위에서는 나올 매물들이 좀 대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오늘 이제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 달러와 예나의 관계요. 사실 예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년도 전망을 아주 굵직하게 해보자면 약달러는 달러 환율 하락 압력인데 또 전체적으로 뭔가 이제 정상으로 복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위험선으로 자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나는 여전히 안전통화 역할을 하고 있긴 하기 때문에 달러 약세라고 무조건 따라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와 예나의 상관성이 아주 높다라고 이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역외상관성을 보이기도 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가 달러는 강세를 보였지만은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위험선호에 많이 반응하면서 예나가 강세를 보였는데 또 험악한 막 분위기, 뭔가 안 좋은 분위기에서는 달러가 강세로 보일 수 있는데 또 예나는 더 강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예, 이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장 대응 잘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